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종료되고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의 뜻에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때는 국민들께서 엄한 회초리로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간에 대화하고 타협해서 물 흐르듯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되 그것이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받드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은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국회. 지금은 이제 정말 갈라치기도 갈라치기지만 정말 협치가 실종됐다. 이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국민들이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좀 소모적인 그런 정쟁이 아니라 제일 먼저 민생 법안을 달라들어야죠. 그다음에 뭐 정치 이런 현안은 좀 물리고.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한층 격화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친명색, 친윤색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계속 대립을 하겠다 그러면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법정국이 만약에 도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방패정국을 이제 또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뜻이 다르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타협과 상생의 정치. 이번 국회에서는 가능할까요? 경제나 사회 문화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있는데 정치가 발목을 계속 잡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문을 연 22대 국회 주요 과제를 전망해보고 전문가와 정계 원로들의 조언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의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지난 5월 21일 제22대 국회 초선 의원 의정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초선 의원들의 친목도 모아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데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상기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그 민생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22대 국회 입성한 초선 의원은 131명, 전체 의원 300명 중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환영사를 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국회가 불신받고 있다며 초선 의원들에게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내가 20만 명의 대표로 뽑혔으면 상대당의 내 파트너도 20만 명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악마화해서 정치 무대에서 가능하면 퇴장시켜버려야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의 정치까지 가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냐. 국회 입성하면서 다짐한 국민을 위한 정치, 상생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 이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58%대로 1위, 군대가 54%대로 2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지난 2년 연속 24%대로 조사에 포함된 7개 국가기관 중 가장 낮았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해서 만날 국민을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하고서 국민을 얘기를 해야지 하나도 한 것도 없고 무슨 국민을 위해서요. 서로 약간 물어뜯는 그런 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100몇십 가지라는 특권 중에
3분의 1이라도 가시적으로 좀 삭제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지난 21대 국회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입법 생산성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됐습니다. 2000년도 출범한 16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70% 육박했지만 이후 20년간 지속해서 하락했는데요. 지난 5월 말 막을 내린 21대 국회는 식물 국회로 불린 20대 국회보다 낮은 36.6%로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인공지능 기본법,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보존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도 별로 없던 민생, 경제 법안들까지 통째로 폐기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재개정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방치해놓은 법안들, 특히 민생 법안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치권이 아무래도 여론에 민감하다 보니까 여론에서 이슈화되는 법안 먼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슈화되지 않은 것들, 이슈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야 간의 쟁점도 별로 없다는 건데 그런 법안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뒤로 좀 밀려버려요. 21대 국회. 저는 쉽게 점수로 준다는 건 좀 그렇지만 굉장히 형편없는 국회였다. 자신들 것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국민들은 소외되어졌다. 국민들의 아픔, 국민들의 힘듦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국회에서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행정권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거대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이 법안을 재표결하거나 폐기하는 상황이 14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초선 당선인들에게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방송 3법 등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도 재발의할 방침이라서 여야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특검법이 해병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의 특검법은 민주당의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요구예요. 지금 이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수사는 믿을 수가 없으니 특검을 도입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특검인데 이 특검을 그냥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계속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특검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무리하게라도 끌어내리고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 본회의를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 뒤에 열게 돼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3일 안에 18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하는데요.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새로운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47.4일로 단 한 차례도 국회법에 명시된 원구성 시한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여야 대치의 파고에 휘말려 지지부진한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앞세워 법안 상정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선민후당의 정신을 명심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형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을 걷어서 돕겠습니다.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되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신뢰를 얻는. 소통하면서 협치를 위한 노력은 하되 하지만 지체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더 앞세겠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 민생과 협치, 소통을 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정치는 실종되고 극단적 대립만 남은 현재 상황.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두 거대 정당 소속원들이 굉장히 카르텔화가 돼버렸어요, 이미. 예.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들의 어떤 이해관계, 자기 계파의 이해관계 그런 거에만 지금 이제 상당히 몰두를 하고 있죠. 대국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뭐 그래서 뭐 당에서 당 이제 지도부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때론 내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환경이죠. 그거는 이제 뭐 구조적인 측면 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승자독식적인 경쟁 논리가 지배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제도로서의 뭐 선거제도라든가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서로 결합되어지면서 그러한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지는 그리고 그러한 양극화된 상황 속에서의 정당 간의 갈등이 적대적인 갈등으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여야 협치의 방향과 방법을 찾기 위해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가 원로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오래전부터 개헌과 선거제 개정을 정치개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해 제도개혁을 이루고자 노력했는데요. 정 회장은 정치를 복원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살려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당신과 나가 서로 다룰 수 있다. 여와 야가 서로 다룰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해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두 번째는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쓰면 안 됩니다. 야당의 경우에 지금 다수라고 다수결 원칙을 막 해갖고 그냥 투표로 그냥 간다든가 여당은 그래 그러면 대통령이 비토 파워를 해갖고 그냥 거부권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진영 논리에 대해서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야당 쪽에는 진보, 여당 쪽에는 보수 그거로부터 좀 벗어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정치력과 포용력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여소야대를 인정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특별히 야당을 동반자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화하고 더불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정치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 제3지대를 넘나들며 전략통 역할을 해온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특검 전국을 해소해야 협치를 이룰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민생과 관련이 안 된 아주 이상한 사건들을 갖다 가지고 특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정치에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국정 운영에 대한 적극적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복귀하며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현철 비리의 문제 또는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쉽게 그 아들의 문제 뭐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이제 많이 들죠. 그러니까 영수회담도 여러 차례 이제 가졌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제 큰 틀에서의 합의 이런 것도 뭐 다 이룬 건 아니지만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던 바가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처럼 계속 대립만 하면 22대 국회 역시 나쁜 기록만 남길 수 있기에 타협과 절충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당 간에 그래도 일정한 채널이 소통 채널이 존재했습니다. 정부에게 굉장히 불리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정을 해서 일정하게 정부의 뭐 면도 좀 세워주면서 또는 여당의 면도 세워주면서 쉽게 그러한 법안들을 추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가 한 단계 한 단계 또는 한국의 정치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이라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뭐 대통령의 입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또는 이제 뭐 대통령의 입장을 100% 반영은 못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 반영시키는 선에서 뭐 야당하고 협상을 진행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든지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뭐 좀 유리하게 한 70%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50% 어떤 거는 좀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지금의 정치 구조 개선과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미완의 과제로 남은 헌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야권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헌론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골자인데 지난해 재헌절 75주년을 맞아 국회의장실에서 한국공법학회, 헌법학회, 정치학회, 3개 학회를 대상으로 개헌 찬반을 묻는 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응답자의 89.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현행 헌법. 이때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도입됐는데요. 현재 사회상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걸 갖다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8년 헌법 제정에서부터 87년까지 39년이거든요. 그동안에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7년부터 현재까지가 37년이거든요. 결국 그 9차례 헌법 개정 거의 비슷한 시간에 지금 한 번도 헌법 개정을 못했어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4차 산업 혁명 문제도 그렇고 그밖에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헌법에 반영되고 국가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21세기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결국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의 제도적 완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 운영이라든가 통치에 있어서의 그러한 일방주의적인 그러한 통치 행태
국정 운영 행태 이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러한 그 승자 독식의 기초에서 일방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들의 어떠한 기본권들이 굉장히 침해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결사 집회의 자유 뭐 등등 이러한 기본권들이 침해되어지고 있고 제한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역대 대통령들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 연합을 구성한 김종필 전 총재와 함께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4년 중임제 개헌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5년 단임제 개편을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고, 집권 전에는 개헌에 반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말에는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너무 이제 독재화되는 경향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 불신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불신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내각제하면은 저 사람들 어떻게 믿고 국가 권력을 맡겨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 4년 중임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프랑스식의 이원 정부제, 대통령과 총리가 좀 반씩 쪼개서 분권형 정부를 만드느냐. 지난해 1월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는데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51.4%로 더 많았고 5년 단임제 유지가 좋다는 의견은 44.2%였습니다. 삼권 분립의 체계를 보다 확고하게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간의 어떤 권력의 견제와 감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서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도 저는 여야 간에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향으로든 통치 구조에 대한 논의도 열어놓고 할 필요는 있지만 갑자기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하면서 이번 정부부터 적용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헌을 할 때 불리한 조항으로 개헌을 하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부터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해선 국민적 동의와 여야 합의가 필수인데요. 개헌은 모든 정치 의제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만큼 여야 사이의 활발한 소통과 논의가 중요합니다. 이 야당 쪽에서도 정말로 개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3가지 포인트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여당과 합의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무언가 21세기 비전을 보여야 된다. 나라 전체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유도하고 여야가 함께 유도하고 국민적 운동을 촉발시켜서 하면 뭐 개헌 문제 없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정치인들 간에 타협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건 서로 여야 토론, 대화, 조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의 본질이 민생이에요. 민생을 따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치가 바로 민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 아니에요. 그냥 독자적으로 얘기를 갖다 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서 합의를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해요.
22대 국회도 정쟁에 파묻혀 민생과 시대적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리 당략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가 이뤄지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